저는 파리에서 20년간 경제 전문가로 일해온 말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냥 경제 조사를 위한 출장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파리에서 20년간 경제 전문가로 일하면서도 이런 감동은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렇게까지 잘 되어 있는 거지?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9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과 안전함을 갖추고 있어요. 인터넷 속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넘어설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압도적인 IT 인프라 강국이고,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세계 최강의 배달 시스템, 놀라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높은 교육열과 경쟁력, 풍부한 음식 문화와 건강한 식단, K문화 파워, 빠른 행정 시스템, 따뜻한 인간관계와 공동체 의식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살아있는 희망이 넘치는 한국만의 정말 특별한 나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시는 부분이나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충격받은 것은 지하철이었습니다. 한국 도착 첫날,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지하철을 탔는데 그 순간 제 경제학자로서의 모든 상식이 무너졌어요. 파리 지하철 아시죠? 파리 시정부가 매년 수십억 유로를 투자해도 여전히 낡고 더러워요. 냄새나고 낙서투성이의 범죄율도 높습니다. 저는 20년간 이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완전히 달랐어요. 우선 청결함에 놀랐습니다.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경제학자로서 생각해보니 이 정도 청결도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궁금했어요. 기술력도 대단했어요.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지는 건 기본이고 실시간 도착 정보, 환승 안내까지 완벽했습니다. 파리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이죠. 지하철 안에서 인터넷 뱅킹도 하고 영상통화도 끊김없이 되더라고요. 가격 대비 효율성도 놀라웠어요. 환승이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파리에서는 환승할 때마다 새로 표를 사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아시나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완벽한 정책이에요. 사람들의 질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지하철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리고 나서 차례대로 타더라고요. 이게 바로 사회 자본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접근성도 뛰어났어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곳곳에 있고 장애인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파리 지하철은 100년 넘은 역들이 많아서 접근성이 정말 떨어지거든요.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이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사람도 없었죠. 이런 시민 의식이 어떻게 형성된 건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프랑스 동료들에게 영상통화를 했어요. 너희들 한국 지하철 진짜 대박이야 하면서 신나게 얘기했는데 다들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지하철 안에서 영상을 찍어서 보여줬는데 그제서야 믿어주더라고요. 경제학자로서 분석해보니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인프라였어요. 파리로 돌아가면 정말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충격받은 것은 안전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 회사 회식이 늦게 끝나서 밤 11시에 혼자 걸어서 숙소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 순간 제가 경험한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어떤지 아시나요? 저는 경제부에서 일하면서도 밤에 혼자 다니는 걸 정말 조심했어요. 특히 여성이 밤 10시 이후에 혼자 걸어다니는 건 거의 금기시되죠. 지하철역 근처나 공원은 아예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선 거리가 환했습니다. 가로등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고 편의점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파리는 밤이 되면
정말 깜깜해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밤 11시인데도 여성분들이 혼자 조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원에서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편의점 직원분이 혼자 근무하고 계시는 것도 신기했어요. 파리 편의점은 밤에는 아예 문을 닫거나 열어도 최소 2명은 있어야 해요. 강도 위험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20대 여성 직원분이 혼자 밤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CCTV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파리도 CCTV가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이진 않거든요. 지하철 마지막 차 시간도 놀라웠어요. 밤 12시까지 운행한다고 하더라고요. 파리는 금요일, 토요일만 새벽 9시까지 운행하고 평일은 일찍 끝나거든요. 한국은 매일 늦게까지 운행하니까 밤에 이동하는 것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택시 시스템도 안전했어요.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기사님 정보, 차량 번호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실시간으로 경로도 추적되고요. 파리에서는 밤에 택시 타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안심이 됐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배려였어요. 늦은 시간에 혼자 걸어가는 저를 보고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괜찮으세요? 어디 가세요? 하며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파리에서는 밤에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오히려 경계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진짜 걱정해서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그날 밤 숙소에 도착해서 정말 놀랐어요. 제가 밤 11시에 혼자 30분을 걸어왔는데 전혀 무섭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산책하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정말 같은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세 번째 충격받은 것은 편의점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주 정도 됐을 때 새벽 3시에 갑자기 배가 고파서 숙소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그때 발견한 게 바로 편의점이었는데 이게 정말 마법의 공간이더라고요. 파리 편의점은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새벽 3시에 열어놓는 곳이 거의 없어요. 열어놓는다 해도 냉동식품이나 과자 정도만 있죠. 그나마도 비싸고 맛도 별로예요. 따뜻한 음식은 꿈도 못 꿔요. 그런데 한국 편의점에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우선 따뜻한 음식이 엄청 많더라고요. 컵라면은 기본이고 도시락, 삼각김밥, 핫도그까지 있었어요. 전자레인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더 놀라운 건 커피 머신이었어요.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까지 카페 수준의 커피를 편의점에서 마실 수 있다니요. 파리에서는 새벽에 커피 한 잔 마시려면 집에서 직접 끓여야 하거든요. ATM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었어요. 파리는 은행 ATM도 밤에는 대부분 이용할 수 없어요. 보안상 문제로 막아놓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편의점에서 언제든지 돈을 뽑을 수 있더라고요. 택배 서비스도 정말 신기했어요.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리에서는 우체국이나 택배 회사에 직접 가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편의점에서 다 해결되니까 정말 편했어요. 와인도 팔고 있었어요. 새벽 3시에 와인을 살 수 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파리에서는 술 판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밤늦게는 절대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더라고요. 직원분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결제 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으니까 차근차근 알려주시더라고요. 파리에서는 편의점 직원들이 대부분 무뚝뚝한데 한국에서는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화장실이었어요. 편의점 화장실이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파리 편의점은 화장실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있어도 정말 더러워요. 그런데 한국 편의점 화장실은 호텔 수준이었어요. 의자와 테이블도 있어서 편의점에서 사온 음식을 바로 먹을 수 있었어요. 새벽 3시에 따뜻한 라면을 먹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날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편의점이 맞나? 파리의 편의점과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였거든요.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생활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공간이었어요. 경제학자로서 분석해보니 한국의 편의점 시스템은 도시 생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모델이었어요. 이런 인프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근을 해도 늦게 퇴근해도 불편함이 없는 거였어요. 네 번째 충격받은 것은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갑자기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때 경험한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병원 가려면 어떤지 아시나요? 우선 예약부터 지옥이에요. 일반의를 보려면 최소 2주, 전문의는 3주에서 한 달은 기다려야 해요. 응급실은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고요. 저도 한 번 발목을 삐었는데 응급실에서 8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선 예약 없이 그냥 들어갔는데 바로 접수가 됐어요. 예약 안 했는데 괜찮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직원분이 괜찮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시더라고요. 대기 시간도 놀라웠어요. 15분 정도 기다렸나요? 파리에서는 예약을 해도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예약도 안 했는데 15분 만에 진료를 받았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정말 친절하셨어요. 제가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영어로도 설명해 주시고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파리에서는 의사들이 정말 바빠서 5분 정도만 보고 처방전 써주고 끝이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비용이었어요. 진료비가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파리에서는 일반의 진료비만 25유로인데 한국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싸게 나왔어요. 게다가 약값도 정말 저렴했어요. 처방전 받고 약국에 갔는데 이것도 신기했어요. 바로 옆에 약국이 있더라고요. 파리에서는 약국 찾아다닌 것도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병원 바로 옆에 약국이 있어서 정말 편했어요. 약사분도 친절하게 약 복용법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하루 3번, 식후에 드시라고 하면서 약봉지에도 한글과 영어로 써주셨어요. 파리에서는 약 설명을 대충 해주거든요. 더 놀라운 건 병원 시설이었어요.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더라고요. 대기실도 편하고 진료실도 최신 장비로 가득했어요. 파리 병원은 오래된 곳이 많아서 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거든요. 야간 진료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파리에서는 밤에 아프면 응급실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야간에도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많다고 하니까 정말 안심이 됐어요. 건강보험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외국인인데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리에서는 외국인이 의료 혜택 받기가 정말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정말 배려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날 병원에서 나오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예약도 안 했는데 30분 만에 진료 끝나고 약까지 받아서 나왔거든요. 파리에서는 하루 종일 걸릴 일이 30분 만에 끝났어요. 경제학자로서 분석해보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접근성과 효율성을 완벽하게 균형 맞춘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5번째 충격받은 것은 택배 속도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 정도 됐을 때 온라인으로 휴대폰 케이스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 마술 같았어요. 파리에서 온라인 쇼핑하면 어떤지 아시나요? 빠르면 3일, 보통은 일주일은 기다려야 해요. 그것도 운이 좋을 때고요. 한 번은 책을 주문했는데 2주가 걸린 적도 있어요. 배송비도 비싸고 분실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말 놀라웠어요. 오후 2시에 주문했는데 저녁 7시에 벌써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어요. 설마 잘못 온 거 아니야? 하고 확인해봤는데 정말 제가 주문한 물건이 맞더라고요.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파리에서는 당일 배송은 꿈도 못 꾸는 일이거든요. 아마존 프라임도 최소 다음날 배송인데 한국에서는 몇 시간 만에 받을 수 있다니요. 배송 추적 시스템도 정말 정확했어요. 실시간으로 배송 상황을 알 수 있더라고요. 상품 준비 중, 배송 출발, 배송 중, 도착.
이렇게 단계별로 알려주니까 언제 올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새벽 배송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파리에서는 주말에는 배송도 안 하는데 한국에서는 365일 배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택배 기사님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집에 없을 때는 경비실에 맡기고 문자로 알려주시더라고요. 파리에서는 집에 없으면 그냥 돌아가거나 아무데나 놔두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인 택배함도 신기했어요. 아파트 입구에 있는 커다란 보관함에서 언제든지 물건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되니까 정말 편했어요. 파리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항상 집에서 기다려야 하거든요. 반품도 정말 쉬웠어요. 마음에 안 들면 무료로 반품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리에서는 반품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반품비도 따로 내야 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새벽에 주문한 우유가 아침에 도착한 일이었어요. 제가 새벽 2시에 갑자기 우유가 필요해서 주문했는데 아침 8시에 도착했어요. 정말 제가 물건보다 늦게 일어났더라고요. 로켓 배송이라는 걸 처음 경험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서울 안에서는 몇 시간 만에 받을 수 있다니 이게 정말 같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싶었어요. 그날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로 자랑했어요. 너희들 한국에서 오후에 주문한 물건을 저녁에 받았어. 했더니 다들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실제로 주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줬어요. 경제학자로서 분석해보니 한국의 물류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이런 배송 속도가 가능한 건 물류, 인프라와 기술력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구나 싶었어요. 6번째 충격받은 것은 사람들의 예의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달 정도 됐을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경험한 일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에 완전히 반했거든요. 파리에서는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개인주의 문화가 강해서 모르는 사람끼리는 잘 대화하지 않아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해요. 그냥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엘리베이터에 타면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인사하시는 건가? 싶어서 두리번거렸는데 정말 저한테 인사하시는 거였어요. 아이들도 정말 예의 바르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어른이 타면 구석으로 비켜서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요. 파리에서는 아이들이 어른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아이들은 정말 예의 바르더라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이웃 아주머니의 배려였어요. 제가 짐을 많이 들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 버튼을 대신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층이세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파리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요.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더라고요. 내리는 사람 먼저 기다리고 임산부나 노인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해요. 파리에서는 자리 양보하는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식당에서도 놀랐어요. 제가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메뉴를 천천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안 매운 걸로 할까요? 하면서 배려해 주셨어요. 파리 식당에서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기 어려워요. 길에서 길을 물어봤을 때도 정말 친절했어요. 한 아주머니는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요. 파리에서는 길을 물어봐도 대충 알려주거나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편의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원분이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 결제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비 오는 날이었어요.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고 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가 우산을 같이 쓰자고 하시더라고요. 완전 모르는 사람인데도 말이에요. 파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택시 기사님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한국어를 못한다고 하니까 번역 앱까지 사용해서 대화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명소들도 추천해 주시고요. 공공장소에서도 사람들이 정말 조용했어요.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말 감동했어요. 하루 종일 받은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 정말 특별하다는 걸 느꼈어요. 경제학자로서 생각해보니 이런 사회적 신뢰와 배려 문화가 한국 경제 발전의 숨은 원동력이구나 싶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문화가 있으니까 사회 전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7번째 충격받은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넉 달 정도 됐을 때 동료가 저를 한국 전통 음식점에 데려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김치 냄새가 좀 낯설었는데 그날 이후로 완전히 중독되어 버렸어요. 파리 음식은 어떤지 아시죠? 물론 프랑스 요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매일 먹기에는 좀 무겁고 기름져요. 게다가 외식비가 정말 비싸서 자주 먹기 어려워요. 보통 식사 한 끼에 20에 30유로는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음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우선 김치부터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거부감이 있었는데 한번 맛보니까 정말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예요. 떡볶이도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달콤하면서도 매운맛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지 신기했어요. 파리에서는 이런 맛을 경험할 수 없거든요. 길거리에서 파는 떡볶이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삼겹살 구워 먹는 문화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테이블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파리에서는 이런 식사 문화가 없거든요. 상추에 고기 싸먹는 것도 처음 경험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비빔밥도 놀라웠어요. 한 그릇에 이렇게 많은 재료가 들어갈 수 있다니요. 영양 균형도 완벽하고 색깔도 예뻐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파리에서는 이렇게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를 찾기 어려워요. 순두부찌개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뜨거운 국물에 부드러운 두부, 그리고 계란까지. 한국의 겨울을 처음 경험하면서 먹은 순두부찌개는 정말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반찬 문화도 신기했어요.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반찬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무료로요. 파리에서는 빵 한 조각도 따로 돈을 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기본이라니 정말 놀라웠어요. 치킨도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식 치킨은 파리의 치킨과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다 맛있었지만 특히 양념치킨의 그 달콤하면서도 매운맛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배달 음식 문화도 놀라웠어요. 새벽에도 배달이 되고 음식 종류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파리에서는 배달 음식이 제한적이고 맛도 별로인데 한국에서는 배달 음식도 정말 맛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집밥 문화였어요. 동료 집에 초대받아서 아주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정말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파리에서는 이런 따뜻한 정을 느끼기 어려워요. 한국 음식의 가격도 정말 합리적이었어요. 맛있는 식사를 5,000원, 1만 원으로 할 수 있다니요. 파리에서는 제대로 된 식사 한 끼에 최소 20유로는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저렴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한국 음식에 중독됐어요. 파리로 돌아가면 김치, 떡볶이, 삼겹살이 그리울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은 정말 중독성이 있어요. 진심이에요. 8번째 충격받은 것은 디지털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5달 정도 됐을 때 정말 모든 것이 스마트하고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치 미래에 사는 기분이었거든요. 파리는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현금 사용하는 곳이 많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에요. 은행 업무 하나 보려면 직접 가야 하고 공공기관 일 처리하는 것도 정말 복잡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해결되더라고요. 우선 교통카드부터 놀라웠어요. 스마트폰으로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탈 수 있다니요. 파리에서는 아직도 플라스틱 카드를 써야 하거든요.
결제 시스템도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QR코드로 결제하고 삼성페이, 애플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얼굴로 결제하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 미래 기술 같았어요. 키오스크도 신기했어요. 맥도날드나 버거킹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메뉴도 자세히 볼 수 있고 커스터마이징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파리에서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많지 않아요. 버스 앱도 놀라웠어요. 실시간으로 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추적할 수 있더라고요.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고요. 파리에서는 버스 시간표도 정확하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정말 정확했어요. 은행 업무도 모든 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더라고요. 계좌 개설부터 송금, 대출 신청까지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다니요. 파리에서는 은행에 직접 가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편했어요. 배달 앱도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음식이 어디까지 왔는지 추적할 수 있고 배달원과 직접 소통도 할 수 있더라고요. 파리의 배달 앱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정부 서비스였어요. 정부24라는 앱으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리에서는 정부기관에 직접 가서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는 일들을 스마트폰으로 몇 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다니요. 온라인 쇼핑도 정말 발달되어 있었어요. 새벽 배송, 당일 배송은 기본이고 가상 피팅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서비스들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발달한 것 같았어요. QR코드로 출입 관리하고 백신 접종 증명서도 스마트폰으로 관리하더라고요. 정말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스마트 시티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대기질, 교통 상황, 날씨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파리에서는 이런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이 없어요. 그날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한국은 지금 미래에 살고 있네요 했더니 동료들이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경제학자로서 분석해보니 한국의 디지털 전환은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정부, 기업, 시민이 모두 함께 디지털화를 이뤄낸 거구나 싶었어요. 이런 인프라가 있으니까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거겠죠. 9번째, 마지막으로 충격받은 것은 이 나라에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반년을 보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 나라에는 정말 살아있는 에너지와 희망이 흘러넘치고 있었어요. 파리에서는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요즘 프랑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높은 실업률, 경제 침체, 사회 불안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 우울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느꼈어요.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이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보는 사람들도, 카페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 뭔가 목표가 있어 보였어요. 젊은 세대들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정신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창업하는 친구들도 많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열의도 넘쳤어요. 파리에서는 젊은이들이 어차피 안 될 거야 하는 분위기인데 한국에서는 한번 해보자 하는 분위기였어요.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해보니 더 놀라웠어요. 다들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야근이 힘들다고 하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발전 속도도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경제 전문가로서 20년간 봐온 나라 중에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기술, 문화, 사회 시스템 모든 면에서 정말 역동적이었어요. K-pop, K-드라마, K-푸드 같은 한류도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런 문화적 자신감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교육에 대한 열정도 인상적이었어요.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에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가 넘쳤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어요. 코로나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스타트업 생태계도 정말 활발했어요. 젊은 CEO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파리에서는 이런 역동적인 분위기를 찾기 어려워요. 기술 발전에 대한 의지도 대단했어요. AI, 오지,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았어요. 젊은 세대들이 환경보호,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 모든 걸 보면서 저도 다시 꿈을 꾸게 됐어요. 파리에서는 매일이 똑같고 변화가 없어서 지루했는데 한국에서는 매일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받았어요. 한국은 빠르고 치열한 사회지만 그 안에 정말 살아있는 희망과 에너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거든요. 경제학자로서 결론을 내리자면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GDP나 수출액이 아니라 바로 이 희망과 에너지였어요. 이런 정신력이 있는 한국의 미래는 정말 밝을 거라고 확신해요. 제가 프랑스인으로서 단언합니다. 진짜 미래는 한국에 있어요. 한국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 그 자체예요.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렇게까지 잘 되어 있는 걸까요? 이제 그 답을 알 것 같아요. 바로 희망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9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냥 경제 조사를 위한 출장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파리에서 20년간 경제 전문가로 일하면서도 이런 감동은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의 지하철, 안전한 거리, 마법 같은 편의점, 놀라운 의료 시스템, 초고속 택배, 따뜻한 사람들, 중독성 있는 음식, 미래 같은 디지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희망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한국을 정말 특별한 나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시는 부분이나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계속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